안녕하십니까 여러분. 5월 셋째 주 독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합 4지문이고요. 교재는 222페이지입니다. 문제를 미리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방송을 끄고 문제를 먼저 풀어본 후에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자, 문제를 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특별히 제가 별표를 3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과 이중 슬리 실험은 꼭 알아두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고 실험은, 자,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이 철학과 과학에 사용되었던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이죠. 두 번째 단락의 경우에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예로 들고 있고요. 네 번째 단락은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1번 문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기를 읽어보면 보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문제예요.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번은 과학자의 경험적 실험과 달리 사고 실험은 실제로 가능한 실험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고 실험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실험인가요? 저는 이 보기를 읽으면서부터 이 보기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것을 상상한 실험이 실제로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네, 이 내용은 첫 번째 단락에, 자, 5번째 줄에 보면요. 과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실험을 하는 것과 달리 사고 실험은 순전히 생각만으로 하는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경험적으로 하는 실험과 달리, 그러니까 문장만 놓고 보면은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지요. 하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경험적으로 실험하는 것과 달리 사고 실험은 순전히 생각만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의미를 하는 것은 사고 실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실제 실험이 요런 포함 관계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사고로 우리가 상상으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실험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할 수 없는 실험도 사고로 할 수 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실험도 사고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2번은 문장 자체가 이미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아주 쉽게 푸셨어야 됩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업과 디귿의 포함 관계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내용은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못했는가, 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 문단 중에서,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있는 부분을 보면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실제로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법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법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으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이것이 사고 실험이다. 이 말을 이해를 했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부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 그렇죠.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실제가 가능한 영역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색깔도 요
요 부분은 실제로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연 법칙에 따르는 경우는,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데요, 여러분. 니은 부분은 뭐죠? 니은 부분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칙, 자연의 법칙은 따르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색깔을 색칠을 해보면은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죠? 네, 기역의 여집합이면서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디귿은 어떤 영역입니까? 자, 디귿은 이런 영역인데요. 디귿의 영역은 법칙적으로는 불가능하면서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색깔로 표현을 해보면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인 거죠? 네, 디귿 부분은 니은의 여집합이면서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디귿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포함 관계를 모두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사고 실험의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답은 몇 번인가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자, 보기 1번과 2번은 데카르트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카르트의 사고 실험. 3번은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에 대한 거고요. 4번은 이 문단에 나오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악마 사고 실험 내용은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자, 이 내용은 회의론이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었죠. 이 회의론이 타당한 이유는 전지전능한 악마가 존재한다면 이것이 가정입니다. 자, 전지전능한 악마가 존재한다면 왜 우리가 지식을 정당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늘 속일 거라는 거죠. 지식의 정당화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정당하다고 믿는 지식도 사실은 악마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의론이 정당화되는 거다. 회의론을 뒷받침하는 사고 실험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는 그 전지전능한 악마의 역할을 현대의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아는 지식도 어떤 것도 정확한 정당화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한 악마가 가능하다면 방금 설명한 내용이죠. 어떠한 지식도 속일 수 있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올바르고요. 2번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사고 실험에 전지전능한 악마 역할을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다. 네 번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었죠. 현대의 컴퓨터가 이 전지전능한 악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이제 2번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3번 슈레딩거의 고양이 부분은 이제 A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라지 A에 보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양자역학의 진술에 대한 비판이 목적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습니까? 요것도 실제로 나와 있죠. A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고양이 사고 실험은 원래 잘못 표시를 했네요. 고양이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면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실험을 제기하였다. 이 내용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갈릴레이에 따르면 자유낙하 실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네, 요것도 두 번째 단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제기한 이론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이죠. 5번 보겠습니다. 갈릴레이에 따르면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가 묶인 물체는 묶이기 전의 물체보다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느리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나옵니다. 본문 속에 나옵니다. 어느 부분에 나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볼까요? 자,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춤으로 중간 속도로 떨어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로 묶인 두 개의 물체는 더 무거움으로 빨리 떨어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거 다 나오는 내용이네요. 그러면은 답이 없습니까? 올바른 이게 설명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 네, 잘 지적했어요. 이것은 누구의 주장이었습니까?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이론의 모순을 찾아내기 위해서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네, 넌센스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제가 지금 연두색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요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가 묶인 물체는 묶이기 이전보다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늦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물론 잘 이해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문과 출신으로서 문과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보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하면? 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요? 물체의 질량과 떨어지는 낙하 속도가 비례한다.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었죠. 갈릴레이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었는데, 그러면 무거운 물체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속도가 2분의 1로 무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고를 한번 해봅시다. 10kg의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5kg인 물체의 속도는 10kg의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2분의 1의 속도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낙하 속도는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으므로 무게가 2분의 1로 줄어들면 속도도 2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갈릴레이가 그것에 반박하기 위해, 이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0kg인 물체와 5kg인 물체를 두 개를 실로 묶어줬다는 거예요. 실로 묶어주고 떨어뜨리면 이것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가벼운 물체가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으므로 속도가 줄어든다. 이 부분은 어떤 거죠? 네, 자 10kg인 물체가 1로 떨어집니다. 속도 1로 떨어져요. 그러면 자, 5kg인 게 여기 같이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으면 얘는 속도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빨리 달리는 사람인데 늦게 달리는 사람의 손을 잡고 끌고 가면은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것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를 합해서 이 두 개를 합한 속도의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두 개의 속도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5면은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75의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건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로 묶인 물체는 묶이기 이전의 물체보다 무거움으로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거나 두 개를 실로 연결을 하면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15kg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15kg의 물체는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1.5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체의 무게, 질량과 속도가 비례한다라는 이론은 자체적인 모순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자, 문제 3번은 갈릴레이에 따르면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이러하였으므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과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았나요? 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 문제는 양자역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A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A 부분은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친구인 막스 보른에게 한 유명한 말입니다. 막스 보른은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물리학자였는데요. 아인슈타인은 그의 설명을 듣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의 양자역학은 말도 안 되는 설명이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 역시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네, 사고 실험은 양자역학적 해선을 비판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고양이 실험을 사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양자역학적 사고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양자역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슈레딩거 고양이에서 보면 고전 물리학에서는 고양이가 어떤 상태에 있다? 생과 사 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있다. 이것이 기존의 고전 물리학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슈레딩거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이 고전 물리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양자역학적인 사고에 의하면 이 고양이 상자 속의 고양이는 생과 사의 두 상태를 동시에 지닌다고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고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 그것이 양자역학적인 사고다라는 거예요. 자, 양자역학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실험이 이 이중슬로 실험인데요. 이 이중슬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빛과 전자는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진다라고 하는 특이한 어떤 상황을 실험으로서 증명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관측을 하면 놀랍게도 파동성을 원래 지니고 있던 이 전자가 관측을 하는 순간 입자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자의 이중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파동 함수이면서 그리고 하나의 공간 안에 이 파동은 여러 군데에 동시에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던 이 빛이나 전자가 관측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질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해낸 유명한 실험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A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아니겠습니까? 양자역학의 어떤 이런 이중성, 중첩 상태를 긍정하는 것입니까? 부정하는 것입니까? 네, 부정하는 거죠. 삶과 죽음의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상태에 놓여 있어야지 고전 물리학처럼 하나의 상태에 놓여 있어야지 둘 다 중첩되다니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4번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이 실험은 양자역학적인 어떤 가치관 그럼 고양이도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두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하고 빛이나 전자도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낸 이 실험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생과 사 두 개의 상태가 중첩된 상태에 존재하며 이것은 파동함수로 기술을 할 수 있다. 자,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요 부분에 나와 있죠. 네,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두 문제와 관련해서 참고 영상을 링크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2번 이상 꼼꼼하게 시청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
그리고 이중슬롯 실험, 그리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